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명절 연휴 잘 쉬셨나요? 추석 연휴 거의 한 열흘 정도 뉴스를 안 읽고 저도 좀 잘 쉬었는데요. 잘 쉬었다기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좀 뉴스 읽고 하고 싶기도 했는데 보니까 명절 연휴 동안 그렇게 뉴스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모아놓고 나니까 양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여러 개의 뉴스를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눠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시즌으로 돌입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주택 중간가격 3년 4개월 만에 첫 하락, 파리 대책 이후 연립 단독 타격 심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그래서 요 꼭지의 기사는 여러 개 신문사에서 이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뉴스들을 냈는데요.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가격이 3년 4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올랐지만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꼭지를 뽑았어요. 이게 보니까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9월 주택 월간 주택가격 동향, 이제 요 발표를 했나 본데, 그냥 일단 흐름을 좀 알면, 그 디테일하게 얼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큰 흐름을 좀 보고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중간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시면, 아파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거래량도 되게 많은 주택의 형태고요. 연립이나 다세대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 단독주택이 아니고서야 보통은 아파트잖아요. 역세권, 대단지, 새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비싸니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비싸니까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위권 아예 노후한 열악한 주택들 이런 걸 배제하고 중위권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이 중위권에 있는 아파트는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여지세요? 여기서는 지금 매매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의 의미 자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동산 매물들에게 이제 양극화가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어떤 통계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이제 징벌적인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라든가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는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보유세를 늘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정권 초기부터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문을 하더라도 보유세 올려라, 집값을 내려라 이런 요청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 여론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는 이러한 정책적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은 양극화 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따가 읽을 기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드러날 텐데요. 조금 함께 지금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에서도 보면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양도 차익이 많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에 세금이 적은 집, 아파트보다는 연립 다세대 등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울 중심지보다 외곽의 비인기 주택이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나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걸 팔고 안 좋은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만 그냥 들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안 좋은 것들은 좀 싸더라도 팔게 되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도 많이 오를수록,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익이 큰 구간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양도세가 더 많겠죠. 이제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 상승폭도 적으니까 세금도 적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인기 지역에 비인기 지역 물건 정도 먼저 좀 처분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면서 물건은 늘어나고, 오히려 다주택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매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극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 이 기사는 좀 이 기사가 얘기하고 하는 바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전세 가격 얘기인데요. 올해가 이제 홀수해라서 전통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해였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의 전세값, 이제 주택 전세값을 봤는데, 별로 오르지 않았대요. 0.55%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1.5%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은 그랬고 서울은 아까 1.5%였죠. 근데 이제 자, 이런 영향 자체가 보시면, 자,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는 연초부터 방학 특수가 사라지더니 최근에는까지도 전셋값이 안정된 모습이다. 저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 물건이 딸려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 전세 물건이 많아서 오히려 제때 소화되지 않을 정도라고 했고, 이런 흐름 자체가 지역별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안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9월달까지의 큰 흐름 자체는 이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입주 물량 증가, 갭 투자자 주택 전세 확대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 갭 투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익숙해지고 많이 갭 투자, 그러니까 뭐 지금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다주택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높은 전세를 끼고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런 갭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되게 많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살 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아파트가 뭐 4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 이 4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얼마, 제가 4억에 이 아파트를 사면 얼마 놔주실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집이면 전세 한 3억 5천은 무조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4억에 일단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잔금은 전세가 빠지면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달아서 소유권 이전 기간 뭐 2달 잡아놓고 그 안에 전세를 빨리 빼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 주택의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만 바뀌는 거죠. 매수자는, 만약에 내가 자가주택으로 매도인은 살고 있었는데 나는 4억에 팔고 나갈 건데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는 사서 전세를 놓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임대주택의 물량 자체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놓기 위한 물량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일시적으로 올해는 갭투자라든가 이런 게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이끌면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되게 안정화되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올 3월달,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가면 이제 확정일자 받는 내용 가지고 임대차 내역들도 이제 다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는데, 지난해 3월,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38%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올해 3월에는 한 35.6% 오히려 줄었고, 지금 9월달 같은 경우는 28.4%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줄고 있고요. 전세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전세 비중이 늘어나는 게 뭘까? 저는 이게 결국은 또 저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주택자들 또는 이제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사서 나 그냥 월세 넣으려 하는 분들이 현금을 다 갖고 아파트를 사지는 않아요. 보통은 대출을 껴서 사서 이제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일부 충당하고 일부 남는 월세를 가지고 이제 그 이득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출이 이만큼 까다로워지고 만기 연장도 안 되고 대출 많이 가진 사람이 일종의 죄인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로 좀 돌리는 그런 경향도 계속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통계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반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전세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전세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이렇게 안정화됐다. 9월까지는 안정화됐다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기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부동산 강력한 규제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집값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또 뭐 전세를 더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 매매하려고 했다. 아까는 그런 갭 투자 수요가 있었지만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는 사라지고 내 집을 마련을 이참에 해야지라고 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네.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다시 옮길까 하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촉발되면서 다시 이제 수요랑 공급이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전세는 뭐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난 한 2-3년, 3-4년 전부터 공급해왔던 그 옛날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지구의 입주 물량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물량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변수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 기사를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또 추석 이후의 부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들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별도의 기사를 한번 읽어볼 거니까요. 다음 클립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인당 아파트 면적 최대 서울의 자치구는 용산구다라는 기사인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용산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봐야 이촌동,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일부, 그다음 뭐 산천동 쪽의 일부, 그리고 이제 한강로 대로변을 따라 만들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들 일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용산구 안에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재개발들이 막 많이 진행이 돼서 재개발을 하면 20평형대라든가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파트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대형 평형으로 지어 분양하는 게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급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정비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이 변화된 트렌드에 따라서 공급이 제때 되지 않아서 그렇게 현재 트렌드를 쫓아가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로 봐서는 이렇게 괜히 되게 큰 아파트가 많은 지역 이렇게 미쳐지긴 하는데, 이제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앞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가장 작은 구는 이제 서울 노원구라고 하고요. 그다음 강북구가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근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서울시에서 SH공사나 아니면 옛날에 대한주택공사, 지금은 LH가 됐지만 이런 데에서 이제 소형 평형 아파트들 중심으로 공급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택지지구를 개발하든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작은 평형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했던 구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평균 주거 면적이 낮겠죠. 근데 이 아파트 면적이 많은 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대형 평형이 많은 구가 이제 부자 동네가 많죠. 뭐 용산구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2등이 서초구고 3등이 강남구인데, 이게 주택의 공급은 수요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부동산 처음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전에도 뉴스 읽으면서 읽어본 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중대형 평형의 수요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모여서 살려는 경향이 있죠. 자기네들끼리 좀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형 평형의 수요 자체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도 같은 권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부촌이라든가 좋은 지역들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강남 서초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인천이나 뭐 부천이나 이런 권역에 내가 있다.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다라고 하면 목동 같은 라인에 있는 목동 쪽에서 중대형 평형에 내가 가서 산다든가 그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뭉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를 혹시라도 투자를 하신다거나 매수를 하신다거나 하고 보실 때는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같은 구 안에서도 차별화됩니다. 뭐 용산구 얘기가 나왔지만 용산구 안에서도 보면 똑같은 40평형대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인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중대형 평형은 어떤 그 입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소형 평형보다. 이제 뭐 내용은 1인당 아파트 서울 최대 면적에 대한 얘기였지만 사실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굉장히 입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역별로 되게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라지고 양극화되고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또 그 세부적인 입지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별화되더라.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클립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청약 당첨 가점 양극화라는 건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가점들 한번 짚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게 9월의 주요 분양 당첨 가점 최저점 및 평균점인데 10만포 센트럴 자이, 예, 10만포 6채 아파트 재건축 보시면 70점대예요. 어마어마하죠. 84점 만점에 70점대면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도 64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포 시형 아파트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보면 중대형 평형이 50점대 49점까지 가고 소형 평형 같은 경우 60점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가점이 되게 높아야만 이제 당첨이 가능하고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 60점대까지 갔지만 30점대 그러니까 30점대 이하로 굉장히 낮은 가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극화, 당첨 가점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 청약에서도 부동산의 물건 지역에 따라서 지금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월 달에도 이제 뭐 아르테온, 고덕 아르테온이나 유망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고 좀 많이 밀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청약 제도도 개편을 해서 가점제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가점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이제 100% 가점으로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요. 이 가점 커트라인들 잘 보시고요. 내가 그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딱 드러나는 어떤 큰 흐름은 일단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40점 통장 갖고 있는데 굳이 강남 넣는다고 해봐야 지금 상황 보면 거의 되게 힘든 상황이고 또 대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또 가능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짜져서 올 하반기에 분양 나오는 물량들 좀 잘 공략을 해보시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첫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클립도 준비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